여러분, 오늘은 오픈AI 코덱스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클로드 코드 말고 코덱스도 다뤄달라고 많이들 요청을 주셨는데 드디어 오픈AI 코덱스 영상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코덱스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들이나 여러분들이 기존의 코덱스를 사용하고 계셨다고 하더라도 잘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꿀팁들도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코덱스를 다루기 전에 최근에 이 클로드 코드,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클로드 코드가 뭔가 답답하다라고 느끼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엔트로픽에서 클로드 코드의 품질이 낮아진 게 맞다라고 하는 이런 공식적인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의 주요 원인이 있었고, 첫 번째로는 클로드 코드의 기본 추론 난이도가 원래는 높음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중간으로 변경이 되었던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클로드 코드가 기본적으로 동작을 할 때 이 추론 단계가 낮아짐으로써 이 클로드 모델이 좀 바보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원상 복구가 완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클로드 코드의 캐싱 문제가 있었는데 1시간 이상 활동이 없던 세션에서 클로드 코드 이전 사고 과정을 지우는 변경 사항을 이렇게 적용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변경 사항이 지워지니까 클로드가 기억을 잘 못하고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들도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클로드 코드의 출력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 시스템 프롬프트 지침이 업데이트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기존에 있는 다른 프롬프트의 변경 사항이랑 맞물려 가지고 코드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발생한 이 세 가지 문제점을 봤을 때 클로드 코드의 비용을 좀 절감하려고 했던 시도들에 있어서 클로드 코드의 품질이 낮아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많아져서 클로드 코드를 사용하던 개발자들이 코덱스로 점점점 넘어가고 있는 추세로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도 여러분들 이 코덱스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것 같아서 코덱스는 클로드 코드와 어떤 부분이 다르고 어떤 강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제 오픈AI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죠. 그리고 첫 번째로는 이렇게 이미지 2.0이라고 하는 게 새로 나오게 되면서 이미지 생성 능력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래서 뭐 요런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스크린샷을 찍은 게 아니고 실제로 이미지 생성을 통해서 생성된 이미지잖아요. 이렇게 브라우저를 띄워서 챗GPT에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이런 장면을 이미지 생성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 굉장히 사실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과학 대중 잡지를 생성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요것도 이제 보시면은 한글 잡지를 생성해 달라고 했거든요. 네, 이 한글 표현력을 한번 보세요. 원래 이제 이미지 생성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런 한글 같은 거를 잘 생성을 못 해주는 게 문제점이었잖아요. 근데 요번에 챗GPT 이미지 2.0에서는 이렇게 한글도 거의 완벽하게 잘 생성을 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굉장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글로 손글씨를 작성한 것들도 엄청나게 잘 생성을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제 프로필 사진 하나 넣고 퍼스널 컬러 분석 보고서 이미지를 생성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더니 이런 식으로 퍼스널 컬러 분석 보고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만들어 줍니다. 지금까지 있던 이미지 생성 모델 대비해서 엄청난 퀄리티의 이미지 생성 능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덱스 CLI에서 이미지 생성 기능을 다루는 방법들도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GPT 5.5 모델도 새로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성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코덱스를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코덱스 설치는 이런 식으로 npm을 사용해서 코덱스를 설치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터미널에서 바로 이제 코덱스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 실행 명령은 이렇게 코덱스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실행하시면 이런 식으로 뭐 클로드 코드와 거의 비슷한 UI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코덱스의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퍼미션 명령어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코덱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은 이렇게 슬래시를 입력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퍼미션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들어와 주시게 되면 이렇게 코덱스에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모드는 코덱스가 이제 파일 읽기와 수정 같은 것은 자유롭게 진행을 하되 외부 인터넷으로 액세스를 하거나 다른 현재 디렉토리 외부에 있는 파일을 수정하거나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고 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드가 기본 모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오토 리뷰라고 하는 모드가 있는데요. 이 오토 리뷰라고 하는 모드는 디폴트 모드보다는 조금 더 자율적으로 동작을 하게 해주되 코덱스 자체적으로 이제 오토 리뷰어라고 하는 서브 에이전트를 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명령을 실행을 했을 때 그 명령어가
에이전트가 판단하기에 안전한 명령어인지 아니면 사용자에게 한번 물어보고 실행을 해야 되는 그런 명령어인지를 파악을 하게 해주는 그런 모드가 오토 리뷰 모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풀 액세스 모드가 있는데 요건 이제 욜로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모든 명령을 알아서 자율적으로 실행해 줄 수 있게 해주는 모드가 이렇게 풀 액세스 모드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원하는 모드를 선택해서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코덱스를 사용할 때 이 채팅창 아래에 있는 이 스테이터스 라인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터스 라인을 설정하는 방법은 스테이터스 라인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활성화하고 비활성화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모델명과 리즈닝 단계, 그리고 git 브랜치, 컨텍스트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패스트 모드가 켜져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현재 프로젝트 이름, 뭐 요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해 두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서 원하는 것을 이렇게 활성화를 해서 엔터를 눌러 가지고 설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코덱스에게 명령을 한번 날려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코드베이스 분석해 줘라고 이런 식으로 그냥 채팅을 날려 가지고 명령어를 작성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코덱스가 현재 프로젝트를 알아서 분석을 해 가지고 코드베이스 분석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덱스가 기존에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뭔가 후속 작업을 미리 예약을 해두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한 다음에 탭 키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기존 작업에는 영향이 가지 않고 이렇게 후속 작업으로 큐에 쌓이게 됩니다. 이거는 큐에 쌓이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몇 개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큐에다가 쌓아 놓을 수가 있고요. 가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작업을 하는 와중에 뭔가 다음 작업에 대해서 미리 예약을 해두고 싶을 때 이렇게 탭 키를 통해서 프롬프트를 날려서 큐에다가 넣어 놓을 수 있는 이런 방식들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분석 결과를 만약에 나는 복사해 가지고 다른 세션의 코덱스에서 활용하고 싶다, 아니면은 뭐 클로드 코드에서 활용하고 싶다, 이거를 가지고 뭔가 문서를 생성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코덱스에는 이 카피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카피라고 하는 명령어를 활용하면은 마지막 응답 결과를 클립보드에 복사를 해줄 수가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슬래시 카피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단축키로 컨트롤 O라고 하는 단축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럼 이렇게 마지막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클립보드에 복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립보드에 복사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에디터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고 이런 식으로 확인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리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이 클리어라고 하는 명령어는 기존의 대화 내역을 완전히 초기화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션에서 새롭게 작업을 해줄 수 있게 하는 명령어가 클리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당 세션에서 이렇게 31%의 컨텍스트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 컨텍스트 사용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에이전트의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경우 이렇게 주기적으로 클리어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컨텍스트를 다시 0%로 초기화를 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권장드리는 방법은 이 하나의 세션에서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가시는 것보다는 맥락이 이어지는 기능 단위별로 세션을 계속해서 새로 생성해 가지고 작업을 해 주시는 게 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클리어 명령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활용하면서 컨텍스트를 최적화를 시키고 작업을 하는 것을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할 때 이전에 작성했던 프롬프트를 다시 한번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위아래 방향키를 통해서 이렇게 기존에 작성했던 프롬프트의 목록을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특정 프롬프트를 검색을 해서 찾아보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컨트롤 R 키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프롬프트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활성화가 되게 되고 여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롬프트에 대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프롬프트 히스토리에서 이렇게 검색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R을 누르면 이렇게 프롬프트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덱스에서 작업하다 보면은 이 프롬프트를 잠시 임시 저장을 해두고 다른 작업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 프롬프트를 이어서 작성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보통 이런 프롬프트를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잠깐 메모장에 적어두고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코덱스에서 이제 컨트롤 C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기존에 작성했던 프롬프트가 전체 삭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성했던 프롬프트는 프롬프트 히스토리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방향키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면은 기존에 작성했던 프롬프트를 이렇게 다시 돌려가지고 작업을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클로드 코드에서는 이 기능을 ESC 키를 눌러가지고 활용이 가능했었는데, 코덱스에서는 이렇게 ESC 키를 눌러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거든요. 코덱스에선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임시 저장할 수 있는 기능, 프롬프트를 완전하게 다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컨트롤 C를 눌러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컨트롤 C 명령어는 프롬프트를 작성 중인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컨트롤 C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코덱스를 종료하는 명령어로 작동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덱스를 종료했다가 다시 접속을 할 때 기존에 진행했던 세션을 사용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코덱스 resume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기존에 우리가 진행하던 이런 세션 히스토리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정 세션을 선택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존에 진행하던 세션을 그대로 복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덱스 resume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들어갔을 때는 현재 프로젝트 디렉토리 경로에서 진행했던 이런 세션들만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현재 프로젝트에 진행했던 세션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코덱스를 활용해서 진행했던 모든 세션의 히스토리를 보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코덱스 코덱스 resume 명령어가 아니고 코덱스 resume 대시 all이라고 하는 이 옵션을 추가를 해주시면은 현재 프로젝트 디렉토리 이외에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진행했던 코덱스 세션까지 전부 복구가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fork라고 하는 명령어도 있는데요. 이 fork라고 하는 명령어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세션 자체를 완전히 복제를 해가지고 새로운 세션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세션 맥락에서 뭔가 추가적인 기능을 개발을 하고 싶은데 기존 진행하던 거는 그대로 두고 현재 세션을 분기해서 대화 내용을 유지한 채 새로운 작업을 진행하고 싶을 때 이 fork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완벽하게 동일한 대화 맥락을 가진 새로운 세션이 하나 복제가 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resume 명령어를 해서 보게 되면은 기존에 우리가 진행하던 이 세션이 완전하게 동일하게 복제가 되어서 새로운 세션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션을 포크해야 되는 상황도 가끔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알아주시면 굉장히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하게 되면은 현재 세션의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세션에서 컨텍스트 윈도우를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위클리 리밋 같은 경우도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코덱스에서 이 리밋 같은 경우는 GPT 5.3 스파크 전용 리밋이 또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코덱스의 모델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코덱스 스파크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데요. 이 스파크 모델은 다른 모델 대비해서 성능은 조금 떨어지지만 속도가 굉장히 빠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일상적인 작업, 코드를 뭔가 빨리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작업에서 활용하기 좋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파크 모델도 종종 같이 활용을 해주시게 되면은 코덱스의 사용량을 조금 더 넉넉하게 활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덱스에서 스킬을 활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달러 표시를 입력해 주시면은 코덱스의 스킬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코덱스 스킬을 사용해서 이미지 생성을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달러 표시를 하고 이미지 젠이라고 하는 거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이미지 생성 스킬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미지 생성 스킬을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코덱스의 요금제에 같이 포함이 되어가지고 사용량이 측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별도로 이제 추가 결제를 하거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성하고 싶은 그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적어서 그냥 요청을 해주시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서비스에 어떤 로고를 만든다든지 할 때도 이 이미지 생성 기능이 필요한데 이렇게 코덱스 CLI 내부에서 같은 워크플로우 내부에서 개발과 이미지 생성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쓰려고 만든 패러튜브라고 하는 CLI 도구의 로고 이미지 같은 경우 굉장히 잘 만들어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 모델이라고 하는 명령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델에서는 이렇게 모델을 변경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고 여기서 한번 특정 모델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모델의 이 리즈닝 단계, 추론 단계를 정할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즈닝 단계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갈수록 추론을 더 깊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리즈닝 단계를 높여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리즈닝 단계에는 하이로 두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fast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fast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렇게 입력하면은 fast 모드를 오프하고 fast 모드를 다시 켤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토글 방식으로 동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패스트 모드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오프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 패스트 모드를 온으로 변경을 해 주게 되면은 코덱스 모델의 응답 속도를 쪼끔 더 빠르게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클로드 코드 사용하다가 코덱스로 넘어왔을 때 좀 답답하다고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모델 속도가 클로드 코드 대비해서 좀 느리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럴 때 이제 패스트 모드를 사용해 주시게 되면은 모델의 속도를 조금 더 높여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코덱스 모델에서 다 이 패스트 모드가 지원이 되는 건 아니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GPT 5.5와 5.3 모델에서만 패스트 모드가 지원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GPT 5.5 모델 같은 경우에는 표준 모드 대비해서 2.5배의 크레딧을 소모하게 된다라고 하고요. GPT 5.4 모델 같은 경우에는 표준 모드 대비해서 2배의 크레딧을 더 소모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이 플랜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이제 슬래시 명령어에 플랜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해서 이렇게 플랜 모드로 전환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플랜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단축키로도 전환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Shift 탭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플랜 모드를 전환을 시켜주실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Shift 탭 키를 또 누르게 되면 이렇게 디폴트 모드로도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플랜 모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디폴트 모드와는 다르게 바로 에이전트가 코드부터 개발을 해주는 게 아니고 계획 문서라고 하는 플랜 문서라고 하는 것을 먼저 작성을 하고 나서 개발을 시켜주는 그런 모드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플랜 모드로 전환해서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방금 만든 요 이미지젠 스킬로 방금 만든 요 이미지를 우리 프로젝트 리드미에다 적용하고, 그리고 CLI 실행했을 때도 웰컴 이미지로 그 이미지를 보여주게 해라. 그래서 PNG를 안시 픽셀아트 텍스트 배너로 변환해서 출력을 하고, 패러튜브로 실행하거나 패러튜브 헬프 명령으로 실행했을 때 보여주게 해달라고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의 맥락을 조금 더 고도화해 주기 위해서 에이전트가 역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해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배너는 뭐 std 에러 스트림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거를 선택해서 엔터를 눌러 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랜 문서가 완성이 되고, 이 플랜 문서를 검토를 한 다음에 이렇게 플랜을 어떻게 실행할 건지에 대한 옵션을 선택해 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현재 세션에서 그냥 바로 플랜을 실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옵션이 있고, 두 번째는 컨텍스트를 초기화하고 나서 계획 문서 기반으로 플랜을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옵션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 플랜을 좀 더 수정하고 싶을 때는 3번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그런데 저는 보통 이 하나의 플랜 단위를 피처 단위로 보기 때문에 이 2번 옵션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플랜 문서를 잘 작성을 했다라고 하는 가정 하에는 완전히 딱 필요한 컨텍스트만 가지고 새로운 기능 단위를 개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실행 중인 이 세션의 이 컨텍스트를 좀 낮게 유지해 주시는 것이 이 에이전트의 성능을 좀 더 좋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작업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고 리드미 상단에다가 이 로고를 추가를 해 줬다고 하니까 한번 에디터를 열어 가지고 마크다운 프리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쉘 명령어를 써야 된다라고 했을 땐 이렇게 별도의 터미널 창을 열어서 여기서 이제 이런 쉘 명령어를 입력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기존에 우리가 진행하는 이 코덱스 세션 내에서도 느낌표를 입력하게 되면은 배시 모드로 이렇게 변환이 되게 되고요. 들이 이렇게 쉘 명령어 같은 이렇게 ls 명령어를 입력해서 파일 목록을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커서를 현재 디렉토리 열어주는 이런 명령어 같은 경우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젠 스킬을 사용해서 만들었던 이 로고가 잘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CLI도 한번 실행해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CLI를 실행했을 때 이런 로고들이 잘 뜨게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로고가 너무 큰 것 같아서 이거 좀 줄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플랜 모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Shift 탭 키를 눌러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느낌표를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쉘 명령어를 이 코덱스 세션 내부에서도 실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뷰라고 하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이 리뷰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해서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총 4개의 모드, 리뷰 모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현재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있는 이 브랜치를 베이스 브랜치와 비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이제 메인 브랜치 또는 디벨롭 브랜치와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커밋 직전에 뭔가 셀프로 리뷰해보고 싶을 때 이 두 번째 모드를 활용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번에 추가된 리뷰 옵션인데, 커스텀 리뷰 인스트럭션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스트럭션을 작성을 하고 그 해당 인스트럭션에 따라서 리뷰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모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리뷰 형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네 번째 옵션을 활용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커밋하기 전이니까 한번 2번 리뷰를 이렇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git 스테이터스, git diff 같은 것들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코드 변경 사항을 먼저 추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뭐 로컬에서 이렇게 테스트 같은 것들도 돌려보고 뭐 빌드에서 빌드 에러가 나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보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커밋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먼저 리뷰를 돌려줄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코덱스에서 이렇게 리뷰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이 로컬 환경에서 작업한 것을 풀 리퀘스트를 올리기 전에 리뷰를 먼저 진행을 했는데, 이 리뷰 단계를 풀 리퀘스트 전에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고 코덱스를 사용해서 PR 단계에서도 리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코덱스 클라우드에 접속을 해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그래서 여기서 커넥터에서 이 GitHub를 연결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정으로 GitHub 연결을 이렇게 시켜 주시고, 그리고 코드 검토에 들어가서 이 옵션을 활성화를 시켜 주시고요. 코드 리뷰가 언제 동작하게 할지, 예를 들어서 이제 PR이 열릴 때마다, 매번 이제 푸시를 할 때마다 뭐 스마트 트리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옵션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GitHub에 연결된 저장소에서도 자동으로 코드 검토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각각의 레파지토리에 대해서 설정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옵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레파지토리에 대해서 코드 리뷰를 할지 말지를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눈 이모지가 하나가 달리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챗GPT 코덱스 커넥터 봇이 달아준 이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풀 리퀘스트, PR을 올렸을 때 이 CI 단계에서 코덱스 에이전트가 우리의 풀 리퀘스트를 리뷰해 줄 수 있는 것도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코덱스는 자동으로 리뷰를 이렇게 해주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코덱스를 직접 호출을 해가지고 리뷰를 해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도 코덱스 에이전트가 여러분들의 PR 단계, CI 단계에서 리뷰를 또 진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원에게 리뷰를 받는 것처럼 코덱스 에이전트를 우리 GitHub 레파지토리에다가 이렇게 달아두게 되면은 이렇게 코멘트 리뷰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덱스 에이전트가 코드 리뷰를 달아준 거를 우리가 직접 이런 로컬 환경에서 이슈를 수정하고 다시 푸시를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코덱스 에이전트에게 이슈를 수정을 직접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슈를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은 코덱스 클라우드에서 이제 에이전트가 이슈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세션을 알아서 열어가지고 조금 전에 GitHub PR에 있던 이런 이슈 자체를 알아서 수정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브랜치 업데이트를 눌러서 PR을 업데이트를 시켜줄 수도 있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 수정하지 않고 코덱스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이런 이슈 수정에 대한 PR, 커밋이 새로 이렇게 반영이 되게 되었죠. 많이들 활용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컴팩트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고요. 이 컴팩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의 세션에서 오래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컨텍스트라고 하는 게 점점점 차올라서 에이전트의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클리어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세션을 열어서 새로운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기존의 작업 컨텍스트 이런 맥락을 어느 정도는 유지한 채 새로운 작업을 이어나가야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컴팩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을 해 주시게 되면은 기존에 우리가 진행했던 대화 내용을 이제 에이전트가 알아서 딱 필요한 맥락에 대해서만 추려 가지고 새로운 컨텍스트로 만들어서 다시 압축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으니까, 이 컴팩트 명령어도 한 번씩 활용을 해 보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코덱스의 사용 방법이나 굉장히 많은 활용 방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개인적인 느낌과 그리고 주변 개발자분들의 말들을 들어보면은 코덱스만의 강점이 또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덱스가 같은 작업에 대해서도 토큰을 2배에서 3배 정도는 좀 덜 사용한다는 이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장기간으로 자율적으로 실행해야 되는 이런 작업에 대해서는 저는 클로드 코드보다는 보통 이 코덱스를 주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덱스가 조금 클로드 코드 대비해서 느리게 동작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하나의 작업을 시켜두고 그 작업만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세션에 어떤 작업을 하는 동안에 또 새로운 세션에서 작업을 이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모델 자체가 그렇게 느린 거는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뭐 백엔드 작업을 하거나 장기간 자율 실행이 필요한 어떤 작업을 하거나 터미널 도구를 막 활용하는 이런 작업을 할 때, 그리고 클로드 코드보다 조금 더 사용량을 넉넉하게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코덱스도 또 다른 선택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둘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면 가장 베스트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코덱스와 클로드 코드 두 가지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코덱스 같은 경우는 계획을 세우는 단계 그리고 리뷰하는 단계에서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이제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개발을 하는 경우나 아니면 대규모 리팩터링을 하는 경우, 이런 부분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열심히 컨텐츠 준비해서 올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이나 뭐 반응 같은 것들을 잘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구독 전환 비율이 높아지면은 또 더 좋은 컨텐츠를 여러분들께 만들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구독 안 해주신 분들 꼭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컨텐츠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도 많이 이제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검토하고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비야, 구독자님들한테 인사해봐. 안녕. 안녕.